안녕하세요. 주관식 단문 강의에 앞서 전체적인 OT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관식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단문과 사례, 단문 50점, 사례 50점부터 되고 그 다음 채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일단 매년 단문 같은 경우 채점 비율, 그다음 배점 비중이 달라지는데 책에 있는 거 완벽히 써도 25점 이상은 거의 주지 않는다. 정말 특별한 내용 전혀 책에 없지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그 이상 점수를 주지 이렇게 25점 이상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어떤 테마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텍스트로 보면은 30페이지, 50페이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답안지 2장 반 석장을 썼다고 해서 30점을 주기는 상당히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절 정도의 채점이 기본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단문은 빠른 시간에 채점을 하고 사례만큼 깊이 있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차에 일정 키워드가 있으면 점수를 주고 설령 내용이 틀려도 어느 정도 양이 있으면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문은 뭐 기존에 준비를 해왔으면 준비된 대로 나오는 대로 쓰면 되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내용인데도 그냥 예전에 단문 외운 게 아까워서 정리해 놓은 게 아까워서 그냥 공부하는데 여러분 새롭게 정리하고 뭐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데도 얼마 시간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 아끼려고 기존에 해놓은 것을 유지하는데 이게 2008년 법 개정 내용과 다른 것도 있고 최근에 판례와 다른 것, 최근에 실무, 교과서적 설명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사례를 푸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단문을 고칠 부분은 반드시 고치셔야 되고 수험생들끼리 서브해 놓은 거 옛날 거 우리가 많이 서브했는데 이게 답이겠지 이건 바램이지 채점자가 현직이 아닙니다. 현직이 들어가긴 하지만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배점을 하는 것은 교수들입니다. 교수들한테는 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잘못된 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사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합격을 가르는 것 사례, 심지어는 사례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면 특정 연도에는 아예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그래서 사례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 사례는 변호사 시험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에서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수사와 증거에 제한되기 때문에 최근 고등고시 기출보다 상향되고 최신 판례까지 과감하게 반영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특히나 출제 과정에서 아예 바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경감이다. 따라서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출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더더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인 수사,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페이퍼의 전문가이지 수사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수많은 수사의 경험이 있고 이 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경정급 시험이 최고의 시험이고 수사와 증거에 한해서는 어떤 시험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사실 예전에 변호사 시험보다 경찰 간부 시험의 수준이 낮았는데 그 경찰 간부 시험 수준, 그것도 과거 시험 수준, 그것도 한 2017년 이전의 시험 수준에서 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채점과 관련해서 특이점이 나오는데 2025년부터는 바로 지방청별로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방청별로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사점이 줘요. 지방청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진의 문호가 높아진다. 일정 지방청별로 일정 숫자가 배점되니까. 이게 이제 유리한 점이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게 있지만 지방청별로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채점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채점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더 정밀 채점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들이 넘어갔지만 이제 실수했던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여유가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채점은 키워드 채점제이지만
사례는 전통적으로 논점을 잡지 못하면 양을 많이 써도 점수를 안 주고, 서술량이 논점을 제대로 잡으면 서술량에 비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특히 지방점별로 채점을 하니까 내용의 정확도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단문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목차 내용이 있으면 실제로 좀 못해도 점수를 줬던 거, 이런 부분이 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문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단문 학습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부터 맹목적으로 단문을 암기하려고만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우리 단문에 엑스노트가 있어요. 엑스노트 좀 주세요. 빨리빨리 다 암기하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제가 일부러 약간 한 달 정도 편차를 두고 시작을 하는데, 암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셨던 분은 기존 방법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는 편하게 대화를 하고 막 말도 빨리 하고 내 목소리를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발표하라고 하면 어때요? 막 긴장도 되고 이 부분 막 찾아가지고 읽기도 하고 말도 내 평소의 말투가 안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마음속에서 진정 우러나오고 그렇게 믿지 않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믿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따라서 단문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말하듯이 글 쓰는 것은 기본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단문은 이해에서부터 시작하고, 특히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의 오류가 뭐냐, 내가 정리해 놓은 거 이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편안하게 강의, 암기에서 벗어나서 강의를 일단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암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차를 연상해 가지고 글을 쓰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렵고요. 이거 웬만큼 고수가 되지 않고는 목차를 연상해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채점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두문자를 이용하다 보면 언제는 두문자 이용 안 해도 목차가 툭툭툭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문자를 이용하게 되는데, 개인이 만든 두문자, 이거 다 목차 위주의 두문자고요. 그게 안 돼도 기본적으로 제가 사례 엑스노트에서 두문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두문자를 보고 목차를 잡고 목차에 한두 줄씩 집어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이제 단문을 암기해서 쓰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엑스노트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단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문 하다가 이제 사례를 시작하면 사례를 공부하면서 자동스럽게 나오는 게 단문 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목차가 좀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즉 사례에서의 숙련된 내용이 단문에 보탬이 되고, 물론 단문을 할 때 준비한 내용이 사례에 보탬이 돼서 상호 보완작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연습과 관련해서 일단 두문자를 기초로 목차를 잡고 한두 줄 쓰는데 출발을 하고, 2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해도 되고 5명이 해도 되는데, 마음에 맞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끼리 범위를 정해서 반복해서 단문 연습을 하는 것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학원 순환에 맞춰서 하는 거, 이제 2월에서 4월, 5월에서 7월, 8월, 9월, 10월 예제로 들은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1월 달에,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단문을 암기를 하기 시작하고, 현장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3월 말부터 현장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진행되는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께서 나와서 진행되는 범위에 따라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현장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1회독이 되는데, 그것도 반절로 나눠서 내가 한 바퀴 더 빨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현장 강의가 끝나면 여름에 혼자 공부하는 때 또 한 바퀴 돌리시고, 그게 6월 한 중순에서부터 8월 말까지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한 달 반 이상이 되니까 그때 한 바퀴 혼자 돌리시고, 그 다음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 다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범위는 하프 범위에 맞게 단문을 또 돌리고, 전범위는 전범위에 맞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리고, 마지막에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7번, 많게는 10번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 실전 시험장에 가면 초인적인 힘으로 내가 10번 돌린 것들은 그냥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반복 학습이 돼야 되는 거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올해 시험이 안 되고 그때 가장 걱정하는 게 단문이에요. 지겨운 거예요. 1년 내내 단문을 암기하는 걸 또 암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예전에부터 이제 경찰 간부 수험생이나 하면 매일 아침에 주관식 단문 1시간씩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가면 되지,
하루아침에 끝장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사례이죠. 바로 사례를 읽고 사례를 쓰는 게 사례 시험인데, 목차 구성부터 여러분 단문 쓰듯이 쫙 써놓고 결론은 뭐다 라고 쓰면은 교수들은 점수를 안 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5세기부터 확립된 전통적인 법률 문장 방법론, 영어로는 이제 파이라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팩트 파인딩에서 이슈를 찾고 관련 룰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사안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풀 때 지금도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현장 강의, 엑스노트 강의, 사례에서 출제가 많이 됐다, 프리미어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묻는데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해요. 항상 뭐든지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부터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체력도 기르고, 바로 사례를 제대로 쓰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저기 그냥 학원가에 돌아다니는 것들, 그리고 수험생들이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잡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암기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례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서 하나 바뀌고 질문 하나 바뀌고 사실관계 하나 바뀌면 답이 다 바뀌는데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울 수도 없고 그렇게 외워진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체력을 기르는 게 바로 사례 강의입니다. 이 사례 강의는 2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건데, 이 사례 강의를 그냥 쭉 하면은 제가 기획을 해놨어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쌓이게, 수사에서 하나 쌓이고 뭐 이거 쌓이고 영장주의 예외 쌓이고 체포부터 영장주의 예외 쌓이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위수중 쌓이고 증거에서 기본적인 쌓이고 종합 사례로 쌓이고 뭐 여기저기 섞여 있는 사례로 쭉 흘러가는데, 이 사례 강의를 한번 듣고 정리를 해 나가면은 기초 체력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막 최신 판례, 최신 고등고시 기출을 이 통합 사례 강의에 다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소화 흡수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사례 엑스노트 강의가, 그걸 한번 듣고 나서 사례 엑스노트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현장 강의에서 진행되는데, 최신 판례와 고등고시 기출들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완벽하게 배가시키고, 이 주요 고등고시 기출 사례를 이번에 이제 최근 마지막에 했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시시각각 10월, 11월 정도에 그냥 전체적인 기출 사례로 나가든지 아니면 최근 기출이라든지 시험 유형에 맞게 예상 문제에 맞게 전체를 새롭게 구성을 합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진도별 모의고사 쭉 하면은 최신 이런 것들 연습이 돼요. 공부한 만큼 계속해서 연습이 되는데 최종 마무리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차근차근 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됐다, 여기서 됐다, 이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나 이제 물에도 들어가서 했는데 뭐 거기서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시기가 되면 제가 제시를 할 거고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됩니다. 결코 성급하시면 모든 게 뒤엎여지는 결과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실전 연습. 사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 뭐 설문 3, 사례 3 같은 경우는 공부한 건데 저도 답안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이거 현장에서 연습이 안 되면 내용은 알겠는데 답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을 못 쓰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셨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못 쓴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거 마음 편해요. 그리고 현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도 걸리고, 이론은 그래요. 그 시간에 내가 혼자 공부하면 늘 것 같다. 근데 집에서 쓰는 것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일단 쓰려고 하는데 나는 살에 있고 있는데 막 벌써부터 다다다다다닥 소리 나요. 옆에 써요. 긴장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따라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인드가 안 돼요. 근데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실전 시험 보는데 갑자기 막 옆에서 우다닥 쓰면은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나와서 최소 10번 정도, 실제 진도별 모의고사 6회 하프 2회,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2회인데 10번이 안 되고 근무 때문에 어떻게 안 돼도 최소한 5번은 써본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바로 프리미어 회원들은 1년에 16번 정도를 쓰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글 쓰는 속도도 익히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자신의 글씨 속도를 익히고, 나는 쓰면 8장을 쓴다,
나는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10장이다. 8장 쓰는 사람은 9장, 10장까지 늘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실제 써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쓴다. 그러면은 자기가 쓸 내용으로 과감히 줄여요. 공부량이 내가 쓸 수 있는 것에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씨 속도를 알면 내가 순수하게 글씨를 쓰는 데에만은 뭐 60분이 걸린다. 그러면 20분간은 내가 문제를 읽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알아둘 수가 있어요. 또한 현장에서 계속 시험을 보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요령이 생겨요. 저희가 실제 청에서 뿐 아니라 모든 고등고시에서 하는 키워드 채점 방식을 도입해서 그걸 계속 연구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채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제가 이 정도 점수 맞을 것 같다면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들 예상하면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 키워드 채점 방식을 계속해서 채점을 받아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보다 보면 나중에 가서 예상도 되고요. 또한 요령도 생깁니다. 그에 맞춰서 답안을 쓰는 거. 자,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별 학습 내용. 자, 처음부터 1월에서 3월까지는 단문이 바로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문하고 조금의 시간차를 둡니다. 제가 시간차를 두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은 엑스노트만 보고 암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단문 교재 같은 경우 목차가 조금 많이 바뀐 게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통합 사례를 하는데 이 통합 사례에서 2월 달부터 시작되는 2월 중순 이후 3월 거의 2월 말에 시작해요. 통합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사례가 어떻게 구조가 되며 이 구조로 이어간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4월에서 7월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이제 이게 현장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3월 말주에서부터 6월 달 7월 초까지 6월 말까지 이어지는 게 매회 2주 격주로 단문 2개 사례 50점 시험을 봐요. 처음에는 사례집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 시험에서 적중하고 매년 시험에서 대부분 여기서 다 나오죠. 사례 엑스노트 시크릿이라는 교재로 나오는데 이 심화 사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례를 바탕으로 심화 사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미어 회원들한테 이게 제공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화 사례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걸 한 번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줘봤자 어차피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이 단계를 따라가면 심화 사례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이상 정도 남는데 그때 여러분 객관식도 보충하고 사례도 보충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평 우화인데 첫 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경감에 승진하고 바로 첫 해 시험인데 이분이 처음에 현장에서 7월까지는 거의 하위권이고 저한테 얘기한 게 내가 내년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순경 출신으로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 마라. 지금까지 정리한 것만 특히나 사례 엑스노트 중심으로 계속 암기를 해라 했는데 이분이 성적이 쭉 올라갔어요. 금평 우화인데 50등 정도를 했으니까 금평만 빼면 거의 수석권의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건 사례 엑스노트를 얼마큼 잘 정리하느냐가 고득점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 순환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바로 사례 엑스노트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웬만큼 압축된 내용 위주로 시험에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진도별 모의고사도 조금 신경을 해가면서 정리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단문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사례도 끝까지 보고 여기서 맞춰서 객관식도 끝까지 보고요. 특히나 여기서 틈틈이 자료와 최신 판례 자료들이 제시가 되고요. 이제 하프 범위 모의고사까지 가야 예상 단문을 줘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출제 흐름이. 예상 단문과 예상 사례, 주요 기출 사례들도 지금까지 본 걸 정리해가지고 여기에서 추가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입니다. 자기 실력 체크. 그래서 1년 과정이고 여러분 단문은 그냥 베이스로 그냥 쭉 깔아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사례를 이 단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 사례, 그 다음에 우리 프리미어 회원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서 공부가 되면 선택을 해서 사례 엑스노트 강의,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로 연습을 해가면서 복습도 하고 그 마무리 정도의 최신 판례라든지 이런 거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 기출 사례나 최신 3개념까지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마무리되고 최고 난도 수준의 최고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도 이제는 그냥 닥치고 외우고 맞고 품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